어머나 어머나. 내 가슴에 눈물의 비가 내리다 뭐 거의 뭐 씻고 막 저리 가라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죠. 진성 씨의 가슴에 그치지 않는 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동역에서 태클을 걸지 마, 동전 인생. 야. 이거 다 최근에 트로트 오디션에서 다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맞아요. 그만큼 진성 씨가 히트곡도 많고 또 트로트에 새롭게 또 들어오는 신이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선배 그런 것 가수인데 같더라고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히트곡 중에 보릿고개 이 가사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이야 우지 마라 비 꺼질라 이렇게 진짜 시작하거든요. 찡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요. 애가 배가 고파서 울면 우느라 힘 빠져서 배가 꺼질까 봐 울지 말라고 하는 이게 진성 씨가 실제로 배골던 어린 시절 아픔을 그대로 녹여내서 직접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성공한 가수잖아요. 이 아픔을 다 털어낼까 싶은데 가슴에 아직도 눈물의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근황을 이렇게 전했는데 도대체 무슨 눈물의 비가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내리고 있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네. 제가 어머님, 아버님하고 헤어질 때가 그러니까 3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나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애틋한 이런 감정의 의미도 몰랐었고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낯이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나 형제간들이나 아버님들, 윗 어른들한테 그래 우리 진성이 사랑한다. 그래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사실 어머님이 한 3, 4개월 전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한많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어머님께 내가 왜 더 이상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사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가슴속에는 사실 눈물의 비가 사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런 슬픔을 되풀이하지 않고 좋은 생각만 저도 이제 하려고 이렇게 가슴속에 좀 좋은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아마 시청자분들도 어머나 어머나 우리는 노래를 너무 잘하길래 어엿한 가정에서 잘 자랐구나 생각했는데 세상에 3살 때 부모랑 헤어졌대 막 이러신 분 많으실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진성 씨가 정말 힘들게 자랐다고 하는 건데 어린 시절에 배고팠던 시절이었는데 마음까지 배고팠었다라고 하면서 효자가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깊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성 씨가 3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또 뒤이어서 아버지도 나가셨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진성 씨가 4살 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다. 어머나.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천덕꾸러기로 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를 못해서 많이 눈칫밥 엄청 먹었겠다 막 진짜. 굶주리면서 물리적으로 세상에. 굶주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노래 가사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 노래 가사를 나는 실제로 들으면서 살았다. 아유. 그렇게 막 친척집 전전하면서 살면서 호적에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초등학교도 11살이 됐을 때야 입학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네.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머나 극적으로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거의 9년 만이잖아요. 그럼 밀린 얘기 정말 모자지간에 정을 나누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는 어머님, 아버님하고 헤어지지 않으리라. 또 헤어져서는 안 되겠지라는 절실한 저의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이서 너무 또 다투니까 외삼촌이 오셔가지고 엄마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린 시절에 엄마를 또 잃어버리면 또 배고픔의 서름을 겪는다라는 이런 절박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터미널로 외삼촌이 어머니 손을 잡고 가는 걸 제가 뒤를 따라갔죠. 근데 그 차가 정차되어 있는 터미널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차를 제가 타려고 하니까 그때 옛날에 터미널은 굉장히 흙바닥에 물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삼촌이 사실 저를 발로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차를 타지 못하고 차는 떠났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어떤 그 스스로 다짐을 했냐면 다시는 이 양반들을 안 보리라. 아니 저희 듣고 나니까 진짜 이게 무슨 진짜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막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진짜 영화보다 더 진짜 그 영화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현실이 영화보다 세상에. 더 가슴 아프네요, 사실은 들으면서. 그러니까 진성 씨가 지금 얘기 나눴지만 어머니가 이제 돌아오시고 아버지도 돌아오셔서 같이 사셨다는 거잖아요. 행복하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동안 친척집 전전하면서 눈칫밥 먹고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내가 부모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아유. 간절한 마음으로 말도 잘 듣고
불만도 얘기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싸우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어머님이 나가게 됐는데 외삼촌이 와서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진성 씨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떠나니까 엄마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미 놓쳐가지고 한번 친척집 전전하면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붙잡고 따라갔는데 외삼촌이 버스 타면서 버스에서 발로 밀어내가지고 떠나지 못했다. 그 세상에. 심정을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팠을까. 세상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실망, 부모님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 이게 좀 상상이 안 돼요, 저로서는. 와. 그래서 그 이후에 진성 씨가 떠나버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터미널에서 한없이 흐르게 울었대요. 아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다시는 안 보리라 다짐을 했다고 하고요. 원망에 원망이 겹쳐서 그 길로 혼자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아우 세상에 12살쯤 됐을 때니까 그리고 혹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13살쯤 됐을 때니까 박선배 변호사님 한창 아이들과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자랄 나이고 아이들과 같이 학교에서 배우고 자랄 시기인데 집을 무작정 떠났다는 거 그럼 어떻게 생활한 거예요? 당시 진성 씨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린 진성 씨를 불러서 서울에 가서 무슨 기술이든 배우라면서 이 자신의 월급 봉투에서 차비, 식비로 4,700원권의 손에 쥐어줬답니다. 세상에. 이 돈을 들고 새벽 열차로 용산역에 가게 됐는데 광장에 내려서 헤매고 있었더니 어떤 남자가 와서는 중국집에서 일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진성 씨에 따르면 자신은 가방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밖에 들지 못했는데 기왕이면 무겁고 튼튼한 가방을 들자는 생각에 철가방을 들었고 그때가 14살 때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중국집 배달로 생활비를 벌었고 이어서 리어카에 과일을 담아서 팔면서 노래로 위로를 받으며 지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16살이 됐을 무렵에 이 서커스와 음악쇼를 하던 유랑극단이 노래를 부르면 밥 한 끼 챙겨주겠다는 말에 처음으로 무대에 서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가수 진성의 첫 무대였다고 합니다. 아니 유인경 평론가님 사실은 진성 씨가 살아온 이 인생사 지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인데 와 이게 한 굽에 한 굽에 다 영화 같은 지금 소재예요. 어제 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지금 진짜 세상에. 예, 근데 무명 생활도 이제 길었지만 사실은 저는 진성 씨가 지금 최고의 트로트 가수로 또 워낙 또 국악도 하셨기 때문에 성량도 좋으신데 이 역경을 딛고 드디어 가수로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 후에 한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뭘까요? 마음 한쪽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가요 무대에 나오고 뭐 별의별 무대에 나와도 마음이 허전하더래요. 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 가요 무대 맨 앞자리에 초대를 했답니다. 세상에 연락이 됐나 봐요. 그래도 네. 어머니랑은. 네. 건강하게 낳아주신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목소리를 주신 것만으로 너무너무 세상에.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 원망도 서서히 이제 걷어졌다라고 했고요. 네. 진성 씨께서 꼭 좋은 노래만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사가 희망의 아이콘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열심히 살았다는 건 그러니까요. 자부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외길 인생을 걷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 희망의 날이 올 테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고 싶었답니다. 아, 이제는 다시는 어머니와의 어떤 헤어짐은 없을 거예요. 이제 그 못다 해드린 사랑, 이제는 앞서 말씀하셨죠.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 사랑한다는 말 이제 마음껏 써가면서 해드리면서 앞으로 살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